안녕하세요, 유견숲입니다. 오늘은 현실적인 유견 보호소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후원금이나 뭐 그런 도움 받는 것 그런 쪽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앞서서 좀 생각한 게 있는데, 우리가 유기견 보호소, 일단 유기견 먼저 좀 정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유기견이라 함은 가정견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걸 다 유기견이라고 합니다. 그 개농장이나 번식장에 있는 그런 힘든 상황에 있는 아이도 유기견이고, 심지어 그 아이들이 구조되어서 보호소에 왔다, 보호소에 오는 아이도 유기견입니다. 보호소에서 입양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아이도 유기견이고, 요즘 시대라 해야 되나? 요즘 시대에 가장 심각한 거는 유기견을 입양했습니다. 입양 간 아이도 유기견입니다. 그 아이를 유기견이었다고 소개를 하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번 유기견이었던 아이는, 그러니까 펫샵에서 돈을 주고 사서 가정견이 된 어떤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상황에 있는 개들은 우리가 흔히 유기견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부 다 유기견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유기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불쌍하고 어렵고 힘들고 또 때로는 나약한 그 이미지가 그 모든 과정에 있는 우리가 가정견을 제외한 유기견이라 지칭하는 그 모든 개에게 꼬리표처럼 붙어 있습니다. 유기견소 보호소인 유기견들, 이 아이들 보고 불쌍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유기견 보호소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뭐 어떤 케어를 받고 있는지, 물론 완벽하지는 않고 항상 부족한 상황이지만은 그런 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그냥 불쌍하다 이야기합니다. 개농장에 있는 개랑 똑같이 불쌍하고 번식장에 있는 개들과 똑같이 불쌍하다고 합니다.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고 있는 유기견임에도 불구하고, 번식장과 개농장,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어려운 곳, 그곳에 있는 유기견들은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번식장과 개농장에 있는 개들은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구조되어서 보호소에 왔다. 보호소는 어떤 곳일까요? 부족하지만 어렵지 않은 곳이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힘들지 않은 곳이어야 됩니다.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볼 건데, 보호소는 부족할지언정 유기견들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되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힘들거나 어려운 곳이면 안 됩니다. 그건 보호소가 아닌 거죠.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보호소 운영한 저 같은 사람, 저의 어려움과 유기견의 어려움을 혼동하거나 혹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려우면 유기견도 힘들 것이다, 제가 힘들면 유기견도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와는 전혀 별개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호소는 부족합니다. 근데 이 부족함을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을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호소인 유기견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저는 일을 갖다가 10년 넘게 해왔고, 여러분이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유기견 사설 보호소의 어떤 이미지, 모습, 거기서 일하는 상황, 현재 상태,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기대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 제가 지나온 10년여 시간 동안 그 순간들이 없었던 경우는 다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짓말로 보태서. 그러니까 제가 만약 누군가 유기견 보호소 한다면은 제가 해보지 않았던 일을 갖다가 상상하거나 혹은 그 일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야기하자면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자, 부족한 걸 채운다는 거, 저희도 말씀드렸는데 유기견 보호소 운영에 대해서 과거와 지금 혹은 삶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후원을 받는 거에 있어서 아픈 아이가 있다, 그 아픈 아이 위해서 후원을 받습니다. 사료가 부족하다, 사료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후원을 받습니다.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모든 걸 갖다가 후원으로 채워서 그 부족함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인 보호소 운영은 주어진 것을 어떻게든 잘 가꾸고 그걸 가지고 꾸려 나가는 게 유기견 보호소 운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치료 같은 경우에도 완벽한 치료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적다면은 사료 같은 것도
좋은 걸 먹일 수 없습니다. 또 때로는 풍족하게 먹일 수 없습니다. 간식 같은 거 아예 먹이지 못할 수도 있죠. 자원이 부족하다면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조금 유기견 보수 운영에 대한 어떤 경력이 쌓이면은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큰 우선순위 뭔가요? 여러분이 유기견 사설 보수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먹을 거, 아이들 치료하는 거, 아마 그 두 가지 이외에 나머지 떠오르는 거 없을 겁니다. 뭐 겨울에 난방하고 뭐 여름에 시원하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떠오르겠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거는 뭐 매년 제가 듣는 이야기이긴 한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유견수 아이들은 옷을 입히지 않나요? 왜 이렇게 따뜻하게 옷을 입혀주지 않냐요? 그 유견수 아이들은 왜 겨울에 그렇게 차가운 물을 먹이나요? 미지근하거나 뜨거운 물을 먹이면 되지 않나요? 과거에 다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장단점을 충분히 따질 만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이거는 다른 이야기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선순위가 다른 겁니다. 염을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우선순위가 보수 운영하는 저에게는 후순위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제가 갖고 있는 자원, 즉 후원금이죠. 후원금 포함해서 뭐 저라는 사람의 어떤 체력, 뭐 저한 사람 또 동기, 뭐 저의 어떤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중요한 것들은 저에게 있어서는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부족한 것들 어떻게 채우면 되나요? 뭐 여러분 생각할 때는 사료가 중요하고 뭐 치료가 중요하고 하겠죠. 어떻게 하면 된다, 뭐 그거보다는 제가 어떻게 했었다라는 말씀드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유견숲은 사료 걱정 크게 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자신감도 있기 때문에 치료 같은 부분도 치료는 정말 1박 2일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치료의 적정선을 갖다가 여러분 기대치보다 낮추고 그리고 아이들 치료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여기는 아이들 뭐 치료에 대한 부분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료가 없다. 뭐 좋은 사료 먹이면 좋죠. 왜 보호소에 좋은 사료 먹이려고 할까요? 좋은 것을 먹이는 것 이외에 나머지 어떤 유기견들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환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것, 먹이는 것, 거기에 엄청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갖고 있는 자원의 대부분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후원하는 것들이 거기에 사용된다는 겁니다. 유효수배도 사료가 없었습니다. 없었을 때 우리가 막사료라 이야기하는 정말 저렴한 사료 있죠. 가격을 따지면은 10kg에 10,000원 조금 넘습니다. 저는 20kg에 1,400원짜리 사료 먹였습니다. 그걸 아직 잘 먹을까요? 뭐 솔직히 맛이 없죠. 예, 뭐 배고픔 먹긴 하겠지만은 그걸 잘 먹이기 위해서 뭘 했었냐? 뭐 멸치가루, 뭐 황태가루 섞어주면은 베스트긴 한데 비쌉니다. 예, 뭐 황태가루 너무 비싸고 뭐 멸치가루는 솔직히 가능한 정도이긴 한데 근데 아이들 다 잘 먹어야 되잖아요. 보호소는 항상 질보다 양이 우선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꽃갈콘, 예, 자갈치, 예, 그런 과자 사다가 빻았습니다. 빻아서 가루를 내서 그 가루를 사료랑 섞어서 아이들 먹였습니다. 일단 아이들 먹어야 되니까. 치료 같은 거, 여기서 교상이라 그러죠. 뭐 물렸거나 좀 찢어졌거나 뭐 심각한 상황에는 병원 가기 당연한데 지금까지 심각한 교상으로 병원 간 경우는 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빨간약 바르고 매일 소독하고 붕대 갈아주고 뭐 후시딘 마데카소 이런 거 발라주고 예 뭐 이렇게 뭐 올바른 일은 아니지만은 뭐 다른 아이 치료에 받았던 항생제 갖다가 뭐 적당히 약 먹이고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거죠.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죠. 부족하면은 예 통조림이 없다. 통조림 갖다 이렇게 진짜 이렇게 풍족하게 사용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면서 보도 운영하면서 제 후원금이나 제 돈으로 통조림을 사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통조림이 넘쳐나서 그런 게 아니라 통조림을 갖다가 쓸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 약을 먹어야 된다? 사료를 불리는 거죠. 예, 사료를 갖다가 한 30분만 불려도 죽처럼 됩니다. 예, 거기에 약을 타서 그냥 먹이는 거죠. 약을 먹으려면은 그 사료가 맛이 있어야 되겠죠. 맛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럼 이것저것 섞는 거죠. 아이들 맛을 좀 느끼게끔. 뭐 하면 설탕을 좀 넣기도 합니다. 일단 애들 먹이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 모든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하나 디테일 하나하나 따져서 이것이 옳다 그렇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건데 그건 유기견 보호소 밖에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보호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의료 동물 의료 혜택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 가서 처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들만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그런 것들만 알고 있고 그런 기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병원을 가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없죠.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서도 보호소 안에서 어느 정도 치료하고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체요법이라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뭐 그런 것, 옳은 대체요법을 갖다가 거르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고 많은 위험을 감수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런 시행착오들을 유견숲은 겪어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이들 치료를 갖다가 대체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정된 자원을 갖고 보호소는 꾸려가는 겁니다. 그게 보호소 운영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도움을 받고 그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얘네한테 해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엄청나게 큰 변명인 거죠. 핑계라고 이야기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냥 정말 조건 없는 변명이 되어버리는 거죠. 유기견 사설 보호소 누군가가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 우리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에는 누군가가 됩니다.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20-30명이 함께 시작했지만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결국에는 한 명이 남고 그 한 명이 모든 걸 독박 쓰고 현재 보호소장을 입고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뭐 현재 일어나는 일들은 그런 걸 많이 보완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조합 같은 형태나 약간 뭐 완벽하지 않지만은 약간 법적으로 묶인 관계를 유지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또 기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일은 누군가가 하는 일이고 그 누군가가 시작한 일이고 그 누군가가 좋든 싫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인 겁니다. 유견숲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이죠. 뭐 저는 유견 보호소를 왔다가 유견들을 위해서 보호소를 하겠다고 시작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돈을 벌기 위해서 애견 호텔 페스타를 하던 사람입니다. 얘들 위해서 돈을 벌던 사람인 거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뭐 그 과정은 무수한 일들이 있었겠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뭐 종종 그런 얘기 있다 말씀드리죠. 유견 보호소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좀 이렇게 애둘러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유견숲을 보시라고. 여기는 유기견들에게 제가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저에게 이 유기견들이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유기견들에게 필요한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민간사설 보호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해관계는 저에게 유기견들이 필요합니다.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냥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의 기대에 충족을 해야만 여러분에게 후원을 받고 여러분의 도움을 갖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로 보호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려면은 유기견들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걸 꾸민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부합하게끔 제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유기견들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어떤 뭐 유기견 민간 동물 보호 활동하고 있다는 어떤 이런 이미지 혹은 뭐 여러분 때문에 얻게 된 어떤 약간의 지위 이런 거 유지하기 위해서는 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아는 분은 아실 거고 아마 여러분도 지나가면서부터 이제부터 뭐 좀 집중하고 유기견 동물 보호판 왔다가 좀 보게 되면은 이런 경우를 알게 될 겁니다. 보호소가 굉장히 열악해졌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문을 닫아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몇 마리 남지 않았어요. 뭐 많아봤자 20마리 여기저기 보호소에 부탁하고 입양 보내고 해서 그 아이들을 갖다 그 보호소에서 끄집어내고 그 보호소를 갖다가 이제 문을 닫게끔 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칠 수 있지만은 그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 일정 수 이하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한 10마리 내외 수준에서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입양 갈 수 있지만 입양 보내지 않습니다. 유견숲에서 그 아이를 제가 다 흡수해서 받아서 돌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유견숲에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어떤 사람 혹은 그룹 그 사람들 그 그룹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남겨져 있는 유기견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이 민간 동물 보호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누군가가 유기견 동물 보호소를 한다, 유기견 사설 보호소 하려고 한다, 그럼 저는 반대합니다.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 민간 동물 보호 활동에 있어서 민간 동물 보호 활동 시설, 말이 좀 이상하네. 민간 동물 보호 시설 예. 이걸 잘 운영하기 위한 어떤 가이드가 있거나 어떤 방안이 있거나 혹은 제 경험에 빗대어서 어떤 대책을 딱 제시할 수 있다면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애쓰고 있고 제 딴에는 와, 이보다 더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일을 해왔었습니다. 지금은 약간 타협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을 갖다가 유기견을 위해서 시작해야지 하고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어떻게 이러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이드가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민간 동물 보호 시설을 한다, 제가 추천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거죠. 그 민간 동물 보호 시설이 정말 잘 된다, 정말 잘 돼서 베스트다, 그러면은 유기견수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겪었던 일을 겪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일어났던 일들을 거기서 감당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모든 시간들을 운이 좋든 운이 나쁘든 다른 사람에게 숨기든 회피하든 혹은 다 드러나서 두들겨 맞든 그 과정을 다 겪어와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견을 위해서 하고 싶다. 여러분, 민간동물 보호시설 안에서는 유견을 위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견을 위한 일을 하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자원과 저 같은 사람의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인스타에 제가 이런 걸 올렸습니다. 녀석들의 쓰임새를 지우는 것이 나의 쓰임새이길 바란다고. 유견숲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쓸모가 다 없어지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어떤 쓰임새를 갖다가 얻는 그런 일들이 저는 다 사라지길 바랍니다. 제가 뭐 이용한다는 단어 썼고 또 쓰임새한 단어 썼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겠는데 꼭 나쁘게 이야기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갖다가 구조하는 거나 입양하는 거나 보호하는 거나 여러분이 이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 혹은 보고 싶어서 이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혹은 도움을 줬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나 그런 경험을 갖다 간직하고 싶어서 나가서는 그 경험담을 갖다가 주변에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용하는 거고 쓰임새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민간 동물 보호 활동의 하나의 동기가 되기도 하고 어쩌면은 이걸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아이들의 쓰임새를 지워 나가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고 제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뭐 제 스스로는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정말 잘 쓰이게끔 이 아이들의 어떤 쓸모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도 제가 차단하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만큼은 제가 이제 보충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보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옳다 그렇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유견숲은 옳은 곳이다 그런 곳이다, 유견숲은 잘하는 곳이다 못하는 곳이다,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잘함과 동시에 못하는 곳이고 옳은 일이 일하는 인과 동시에 그릇된 일이 일하는 곳입니다. 옳은 일에 집중할 뿐인 거죠.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결과는 항상 옳고 그름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유견숲에서 이 아이들 위해서 옳게 할 수 있는 일을 높이는 거고 그릇된 일은 줄여나가는 것, 그 방향으로 선택해 오는 겁니다. 민간동물 보호시설의 운영, 이 운영 갖다가 정말 다 까집어서 유견숲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정말 하나도 낱낱이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은 저도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이 모두 다 보여드릴 만큼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또 완전 투명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이 있고 여러 가지 핑계가 있고 때로는 그 변명과 핑계가 몇몇 위험돼 있어서 저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그 방패막이 결국에는 저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서 온전히 에너지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은 합니다. 몇몇 뭐 되게 힘들고 어려운 보호소 혹은 몇몇 나쁜 보호소 어떤 그런 곳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저 같은 사람들, 민간동물 보호 활동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타협을 합니다. 결과만 중요히 생각하는 거죠. 유기견들이 거기서 잘 지내고 있다, 뭐 보호시설이라면은 유기견들이 거기서 잘 지내고 있다, 그럼 나머지 몇몇 문제들에 대해서는 타협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갖다 모두 다 타파할 수 있을 만큼 어떤
기계적인 체계가 생기고 그 체계를 모두가 다 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상이,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현재 우리가 보완하지 못한 민간 동물 보호판에서 생겨나는 어떤 많은 문제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이제는 사회적 문제로서 번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나 정부에서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판에서 일어나는 고소 고발 사건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 갖다가 그냥 민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민간에 맡겨놓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체계를 잡기 위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일들이 시간은 걸릴 겁니다. 많은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갈 것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유기견들을 위해서 현재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기견숲은 그 모든 걸 떠나서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압도적으로 특이한 곳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체계를 맞추기 위한, 그런 기준을 맞추기 위한 그런 시설로서 존재하지는 않을 겁니다. 보호소마다 목적이 다 다르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유견숲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여러분이 먼저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먼저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이 유기견 보호활동, 혹은 여러분은 대부분 후원자이실 테니까 여러분이 후원하는 것에 있어서 그 기대치를 충족하고 또 여러분이 후원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이 질문을 먼저 던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이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